병원에서도 잘 말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손끝의 감각이 둔해지면 뇌도 함께 늙는다는 것. 많은 분들이 손이 시리다, 감각이 무디다 정도로만 여기죠. 하지만 이건 단순한 말초신경 문제가 아닙니다. 뇌의 피드백 회로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예요. 국제신경과학 보고에 따르면 손끝의 감각, 자극이 뇌 전두엽 활성도를 평균 15%에서 20%까지 높인다고 합니다. 즉, 손끝을 잘 쓰면 생각력과 판단력도 함께 유지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손만 건강한 게 아니라 뇌 전체가 활발해지는 겁니다. 저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손끝 하나로 뇌가 변한다니. 그런데 연구 결과를 보니 명확했어요. 손끝 자극이 줄어들면 뇌의 감각 영역도 함께 위축됩니다. 반대로 손끝을 자주 쓰면 뇌가 다시 활성화되죠. 스마트폰을 쓸 때를 생각해 보세요. 화면만 터치하잖아요. 다양한 감각 자극이 없습니다. 예전엔 물건을 만지고 펜으로 쓰고 다양한 재질을 느꼈어요. 지금은 그런 기회가 줄었죠.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손끝 감각이 떨어지면 일상생활도 불편해집니다. 젓가락질이 어색해지고 단추 잠그기가 힘들어져요. 처음엔 나이 탓이라 여기지만 사실 뇌와 손의 연결이 약해진 거예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손끝 자극 하나로 뇌의 활력을 되살리는 방법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 5분이면 충분해요.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뇌를 깨웁니다.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볼까요? 손은 우리 몸에서 가장 예민한 부위입니다. 손끝에는 수많은 신경이 모여 있어요. 이 신경들이 뇌로 신호를 보내면서 우리는 세상을 느낍니다. 손끝이 둔해진다는 건 그 신호가 약해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손끝을 살리면 뇌도 살아납니다. 저는 매일 아침 커피잔을 들기 전에 손가락 깨우기 루틴을 합니다. 엄지와 검지를 맞대며 천천히 누르고 손끝으로 탁자 표면을 가볍게 쓸어주죠. 이 짧은 1분이 하루의 뇌회로를 깨웁니다. 처음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몇 주 하니까 확실히 달라지더라고요. 국내 한 노화 연구에서는 손끝 감각 훈련을 4주 지속했을 때 기억 수행 점수가 17% 상승했다고 보고했습니다. 4주면 한 달도 안 되는 시간이에요. 이 정도 기간만 투자해도 뇌 기능이 개선된다는 거죠. 즉, 뇌 훈련은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제 루틴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면 침대에 앉아서 손을 펴요. 그리고 손가락을 하나씩 천천히 움직입니다. 검지부터 시작해서 새끼손가락까지 각 손가락을 5초씩 펴고 오므리죠. 이게 전부예요. 간단하죠. 그 다음엔 손바닥을 비빕니다. 마찰열이 나도록 30초 정도 비벼요. 그러면 손끝이 따뜻해지면서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신경 전달도 활발해지죠. 이렇게 손끝을 깨우는 거예요. 커피를 마실 때도 의식적으로 합니다. 컵을 양손으로 감싸면서 온도를 느껴요. 뜨거운 감각이 손끝에서 뇌로 전달됩니다. 이런 작은 감각들이 모여서 뇌를 자극하죠. 무의식적으로 하던 동작을 의식적으로 바꾸는 겁니다. 점심 후엔 펜을 들고 메모를 씁니다. 스마트폰이 아니라 종이에 직접 써요. 펜을 쥐고 글자를 쓰는 동작이 손끝 신경을 자극합니다. 타이핑과는 차원이 다른 자극이죠. 손끝의 미세한 움직임이 뇌를 깨웁니다. 저녁엔 설거지를 할 때 물 온도를 느낍니다.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을 번갈아 만지면서 온도 차이를 인식하죠. 그릇의 재질도 의식적으로 느껴요. 도자기, 유리, 플라스틱. 각각 느낌이 다르잖아요. 이런 감각 차이가 뇌를 활성화시킵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손끝을 깨우는 습관을 들였더니 집중력이 좋아졌어요. 머리도 더 맑아진 느낌이고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특별한 도구가 필요 없습니다. 일상 속에서 손끝을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손 운동은 그냥 관절 유연성 아닌가요? 많은 분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절이 뻣뻣해지니까 풀어주는 거라고 여기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건 절반의 진실입니다. 손 운동의 진짜 위력은 따로 있어요. 뇌신경 연구에 따르면 손끝에는 1제곱센티미터당 약 2,500개의 감각 수용체가 있습니다. 발보다 10배, 허벅지보다 50배 많아요. 생각해 보세요. 손끝이 얼마나 예민한지. 이 감각이 뇌로 올라가서 감각 지도를 형성합니다. 감각 지도는 뇌가 우리 몸을 인식하는 방식이에요. 뇌 속에는 우리 몸의 지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에서 손이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나게 커요. 전체 감각 피질의 약 25%를 손이 차지하죠. 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끝 감각이 둔해지면 뇌의 지도도 흐려집니다. 마치 지도에서 선이 희미해지는 것처럼요. 이게 바로 감각 노화의 시작이죠. 처음엔 작은 변화예요. 젓가락질이 조금 어색하거나 단추 잠그기가 힘들어지는 정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심해집니다. 반대로 손끝을 자주 쓰면 어떻게 될까요? 뇌의 지도가 선명해집니다. 손 영역이 더 활성화되고 다른 뇌 영역과의 연결도 강해지죠. 손을 쓰면 전두엽도 같이 활성화됩니다. 전두엽은 판단력과 계획 능력을 담당해요. 손끝 자극이 생각하는 능력까지 높이는 거예요. 실제로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의 뇌를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피아니스트나 바이올리니스트의 손 영역이 일반인보다 훨씬 크더라고요. 손을 많이 쓸수록 뇌도 발달한다는 증거죠.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을 쓰면 뇌가 젊어져요. 그러니까 손 운동은 단순히 관절을 풀어주는 게 아닙니다. 뇌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손끝에 2,500개 수용체를 깨우는 겁니다. 이 작은 수용체들이 뇌에 신호를 보내면서 우리 뇌를 활성화시키죠. 손이 움직이면 뇌도 움직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몇 년 전 한 어르신이 제게 상담을 오셨습니다. 젓가락질이 자꾸 어색해지고 단추 잠그기도 힘들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관절염이나 손목 터널증 후군을 의심했습니다. 검사를 해봤죠. 그런데 손신경에 큰 이상은 없었어요. 하지만 손끝 감각 전달 속도가 느려진 상태였습니다. 정상인은 손끝 자극이 뇌에 도달하는데 50m초 정도 걸려요. 그런데 이분은 80m초가 넘었죠. 1.5배 이상 느린 거예요. 결국 이분은 감각 피로로 인해 일상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분이 평소 스마트폰을 하루 5시간 이상 쓰신다는 거였어요. 화면만 터치하다 보니 손끝의 다양한 감각 자극이 사라진 겁니다. 같은 동작만 반복하면 뇌도 같은 자극만 받아요. 결국 뇌가 무뎌지는 거죠. 저 역시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컴퓨터를 오래 쓰다 보면 손끝 감각이 무뎌지고 생각도 둔해진 느낌이 들죠. 키보드와 마우스만 만지다 보니 손끝의 감각 범위가 좁아집니다. 다양한 촉감을 느낄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손이 멈추면 생각도 멈춘다. 손끝이 무뎌지면 뇌도 무뎌진다. 손은 뇌의 연장이에요. 손을 쓰지 않으면 뇌도 쓰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현대인들이 손을 덜 쓰는 이유는 명확해요. 모든 게 자동화됐으니까요. 예전엔 손으로 빨래를 빨고 음식을 다듬고 물건을 만들었어요. 손을 쓸 일이 많았죠. 지금은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편해졌지만
손끝 자극은 줄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편리함의 대가로 우리는 뇌 건강을 잃고 있습니다. 그 어르신에게 손끝 자극 훈련을 권했습니다. 매일 다양한 재질을 만지고 손가락 운동을 하라고 했죠. 3개월 후 다시 오셨을 때 확실히 좋아지셨더라고요. 젓가락질도 자연스럽고 집중력도 돌아왔다고 하셨어요. 손끝을 깨우니 뇌도 깨어난 거죠. 좌절의 순간이 있었지만 회복의 가능성도 봤습니다. 손끝 감각은 다시 살릴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손끝을 깨우면 됩니다. 하지만 희소식이 있습니다. 뇌는 손끝 자극을 받으면 다시 새로 연결된다는 사실. 이를 신경가소성이라고 합니다. 뇌가 고정된 게 아니라 변화한다는 뜻이죠. 나이가 들어도 뇌는 변할 수 있어요. 손끝 자극이 그 열쇠입니다. 국제인지과학보고에 따르면 단 2주간의 손 감각, 자극 훈련만으로 전두엽과 운동피질 연결성이 향상된 사례가 있습니다. 2주면 정말 짧은 시간이에요. 그 짧은 기간에도 뇌가 변합니다. 즉, 퇴화가 아니라 다시 길을 잇는 회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신경가소성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뇌는 자주 쓰는 부분이 강해져요. 손끝을 자주 자극하면 손 영역의 신경세포가 더 많이 연결됩니다. 새로운 신경회로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뇌가 젊어지는 과정입니다. 실제로 뇌졸중 환자들의 재활 치료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손 기능을 잃은 환자들이 반복 훈련을 통해 다시 손을 쓰게 됩니다. 뇌가 새로운 경로를 만들어내는 거죠. 건강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손끝을 자극하면 뇌가 반응합니다. 저도 직접 경험했습니다. 손끝 자극 훈련을 시작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확실히 달라졌어요. 손끝이 예민해지고 머리가 맑아진 느낌이 들었죠. 일할 때 집중력도 좋아졌고요. 작은 변화지만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증명됐어요. 뇌 영상 연구를 보면 손끝 자극 전후로 뇌 활동 패턴이 달라집니다. 자극 후에는 전두엽과 두정엽의 활동이 증가하죠. 이 영역들은 사고력과 공간 인지를 담당해요. 손끝을 자극하면 생각하는 능력까지 좋아지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뇌가 퇴화한다는 건 옛날 이야기예요. 지금은 다릅니다. 뇌는 언제든 변할 수 있어요. 70대, 80대에도 새로운 신경 연결이 만들어집니다. 중요한 건 자극을 주느냐 마느냐예요. 손끝 자극이 그 자극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손끝이 둔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손끝을 깨우면 됩니다. 뇌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자극만 주면 언제든 반응합니다. 첫 번째 팁은 감각 볼 5분 루틴입니다. 원리는 간단해요. 둥근 자극이 손끝의 촉각 신경을 깨워 뇌 활성화를 유도하는 겁니다. 지름 5cm 정도의 돌기볼이나 탁구공을 준비하세요. 없으면 골프공도 좋아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공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천천히 굴려요. 손바닥 중앙에서 시작해서 손끝까지 이동시킵니다. 각 손가락 끝까지 공을 굴려주세요. 한 손에 2분 반씩, 양손 합쳐서 5분입니다. 아침에 하면 하루가 상쾌해요. 주의할 점이 있어요. 너무 강하게 누르면 안 됩니다. 오히려 감각 피로가 와요. 적당한 압력으로 부드럽게 굴리세요. 손끝이 따끔거릴 정도면 너무 센 겁니다. 편안하게 느껴지는 강도가 좋아요. 효과는 확실합니다. 국내 재활 연구에서 감각볼 훈련 후 손 조정 능력이 22% 향상됐어요. 젓가락질이나 글씨 쓰기가 더 정교해지는 거죠. 손끝이 깨어나니까 세밀한 동작이 가능해집니다. 두 번째 팁은 감각 스트레칭입니다.
원리는 손가락을 펴고 구부리는 과정이 혈류와 신경 전달을 활성화시킨다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하나를 의식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손을 편하게 놓으세요. 그리고 엄지부터 시작합니다. 엄지를 최대한 펴서 5초 유지해요. 그 다음 천천히 오므립니다. 검지,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 순서로 똑같이 해주세요. 이게 1세트예요. 10회 반복하고 3세트 하면 됩니다. 총 30회죠. 시간은 5분 정도 걸려요. 처음엔 손가락이 뻣뻣할 수 있어요. 그럴 땐 천천히 하세요. 무리하면 안 됩니다. 편안한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게 중요해요. 주의사항은 명확합니다. 손가락 마디에 통증이 있으면 즉시 멈추세요.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전문의와 상담 후 하는 게 좋아요. 통증을 참으면서 하면 오히려 해가 됩니다. 효과는 즉각적이에요. 손저림이 완화되고 손끝 온도가 상승합니다. 평균 1.3도 올라가요. 혈액순환이 좋아지는 증거죠. 손이 따뜻해지면 신경 전달도 빨라집니다. 이 두 가지 팁만 매일 해도 손끝이 확실히 깨어나요. 세 번째 팁은 감각 교차 훈련입니다. 원리가 흥미로워요. 양손을 번갈아 사용하면 좌우의 균형이 촉진됩니다. 평소 안 쓰는 손을 쓰면 뇌가 새롭게 자극받는 거죠. 오른손잡이는 왼손을, 왼손잡이는 오른손을 쓰는 겁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왼손으로 양치질을 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해요. 칫솔이 제대로 안 움직이죠. 그게 정상입니다. 어색한 게 좋은 거예요. 뇌가 새로운 경로를 만들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오른손으로 스마트폰 스크롤도 금지해 보세요. 식사할 때도 시도해 볼 수 있어요. 비집의 손으로 숟가락을 들어보세요. 물론 처음엔 힘들어요. 음식이 떨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집에서 혼자 먹을 때 연습하는 게 좋습니다. 점차 익숙해지면 밖에서도 할 수 있어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익숙해질 때까지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어요. 뇌가 새로운 동작 패턴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무리하지 말고 하루 5분 정도만 하세요. 천천히 시간을 늘려가면 됩니다. 효과는 놀랍습니다. 해외 뇌과학 실험에서 비집의 손 사용 시 전두엽 활성률이 18% 증가했어요. 전두엽은 계획과 판단을 담당하죠. 안 쓰던 손을 쓰면 사고력까지 좋아지는 겁니다. 뇌 전체가 균형 있게 발달해요. 네 번째 팁은 텍스처 감각 훈련입니다. 원리는 다양한 재질의 자극이 감각 뉴런을 활성화시킨다는 거예요. 천, 모래, 나무, 금속. 각각 느낌이 다르죠. 이 차이를 인식하면서 뇌가 깨어납니다. 방법을 설명할게요. 눈을 감고 다른 재질의 천을 만져보세요. 면, 실크, 벨벳, 데님. 각각 촉감이 달라요. 어떤 재질인지 맞춰보는 겁니다. 3분 정도 하면 충분해요. 집에 있는 천으로 해도 되고 옷감 가게에서 샘플을 구해도 좋아요. 모래나 쌀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릇에 담아서 손을 넣고 휘저어 보세요. 알갱이의 느낌이 손끝을 자극합니다. 나무 블록이나 돌을 만지는 것도 좋아요. 표면의 거칠기, 온도, 무게를 느껴보세요. 효과는 연구로 입증됐습니다. 집중력과 기억력 지표가 상승했어요. 감각통합훈련군과 비교했을 때 14% 높았습니다. 다양한 감각 자극이 뇌를 깨우는 거죠. 단순한 촉감 놀이 같지만 뇌 훈련의 핵심입니다. 이 네 가지 팁을 조합해서 쓰면 더욱 효과적이에요. 하루에 하나씩 돌아가며 해도 좋고 한꺼번에 해도 괜찮습니다. 다섯 번째 팁은 손일기입니다. 감사일기 대신 손일기를 써보세요. 원리는 간단해요. 손을 쓰는 행위 자체가 뇌를 자극합니다.
타이핑과는 차원이 다른 자극이죠. 펜을 쥐고 종이에 글자를 쓰는 동작이 손끝 신경을 깨웁니다.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하루 3줄만 쓰면 됩니다. 오늘 있었던 일, 느낀 점, 감사한 일. 뭐든 좋아요. 중요한 건 직접 손으로 쓰는 겁니다. 스마트폰 메모 앱은 안 돼요. 반드시 펜과 종이를 사용하세요. 천천히 쓰는 게 핵심입니다. 빨리 쓰려고 하지 마세요.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쓰는 거예요. 글씨체가 예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손끝의 움직임이에요. 펜촉이 종이에 닿는 감각을 느끼면서 쓰세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타이핑 금지예요. 키보드는 손가락 끝만 쓰지만 손글씨는 손목, 손바닥, 손가락 전체를 씁니다. 더 넓은 범위의 신경이 활성화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손으로 써야 합니다. 효과는 2주 후부터 나타나요. 뇌파 안정도가 높아지고 기분 안정 수치가 상승합니다. 손글씨를 쓰면 마음도 차분해져요. 스트레스도 줄어들죠. 하루 3줄이면 5분도 안 걸립니다. 이 작은 습관이 뇌를 바꿉니다. 이제 체크리스트를 확인해 볼까요? 오늘부터 실천할 5가지입니다. 손끝 감각 볼 마사지 5분, 손가락 스트레칭 3세트, 비집애손 사용 5분, 감촉 구별 훈련, 손글씨 3줄 일기. 이 중에서 하나만 해도 좋아요. 다 하면 더 좋고요. 처음엔 귀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해보세요. 확실히 달라져요. 손끝이 예민해지고 머리가 맑아집니다. 일상생활이 더 선명하게 느껴지죠. 세상과의 연결이 강해지는 느낌이에요. 오늘 영상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손끝이 깨어 있어야 뇌도 깨어 있다. 손은 우리 뇌의 창구이고 감각은 뇌의 언어입니다. 손끝을 자극하면 뇌가 반응해요.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죠. 손끝을 살리면 뇌도 산다. 오늘부터 단 5분이라도 손끝을 깨워보세요. 감각볼을 굴리거나 손가락을 스트레칭하거나 손일기를 쓰거나 뭐든 좋습니다. 그 작은 자극이 여러분의 하루 집중력과 활력을 바꿉니다. 손끝에서 시작된 변화가 뇌 전체로 퍼져나가요. 손끝 감각 훈련은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어요. 일상 속에서 충분히 할 수 있죠.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겁니다. 매일 5분씩만 투자하세요. 한 달 후엔 분명히 달라진 자신을 발견할 거예요. 개인차가 있습니다. 불편감이 있으면 반드시 전문의 상담을 받으세요. 통증을 참으면 안 됩니다.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조절하면서 하는 게 중요해요. 무리하지 말고 편안하게 시작하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손과 뇌를 응원합니다. 함께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요. 손끝부터 시작하는 건강한 노년, 오늘이 그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